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오늘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마침내 독서 독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페이지 76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잘 보지 않는 책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초등 저학년이시거나 아니면 초등 고학년인데 둘째가 유아인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또는 아이가 유아이지만 집에 책이 너무너무 많은 경우 이 내용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좋아하는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에 한두 권씩 사다 모은 책들이 어느새 500권이신 집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집도 한 질, 두 질 사다가 다섯 질, 여섯 질 점점 늘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소장하는 책의 권수가 2,000권, 4,000권, 5,000권 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 독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책 정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아이가 지금은 잘 보진 않지만 언젠간 잘 보겠지. 이런 마음으로 책을 정리를 잘 안 하시고 또 새로운 책을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새 온 집안의 벽면이 다 책장으로 채워지고요. 그 책장이 정말 책들로 가득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보통은 이렇게 새로 수납을 하게 되는데 새로 수납하는 공간이 너무 꽉 차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위에 가로로 이렇게 수납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지 않는 책을 정리하는 것도 저는 아이가 책을 잘 읽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도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서점에서 책을 훑어봤을 때, 이 책은 정말 내 마음에 들어 하고 이제 구매를 해서 집에 왔단 말이죠.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은 한 번만에 이해가 되는 책이 있고, 어떤 책들은 보고, 또 보고, 또는 이렇게 소장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생각났을 때 한 번 또 보고, 이런 책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책들은 충동구매죠. 그래서 한 번 사서 봤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덮어놓고 안 보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자, 책은요, 소장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책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잘 못 버리는 것처럼 책도 잘 못 버리거나 책을 처분하기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특히 책 같은 경우는 뭔가 버린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어떻게 버려? 어딘가에 기부를 하거나, 뭐 기증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를 물려준다던가, 이런 생각은 해봤어도 버린다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누군가에게 물려주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는 중고 서점도 제일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단행본 중에서 잘 안 보는 책, 그리고 엄마가 보는 책들, 이런 것들은 다시 뭐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곳에다가 되팔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죠. 또는 이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책을 처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책을 정리할 때는요. 어떤 정리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정리해야 되고 어떤 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책이 만약에 부모님 책이라면 사실 선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책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 책인 경우에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지금은 이 책을 잘 보진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볼지도 몰라 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아이가 외동이면 괜찮지만 외동이 아니라 밑에 또 동생들도 있고, 또 만약에 밑에 또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책을 내가 지금 정리할 게 아니라 나중에 둘째나 셋째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형제 간의 터울이 적은 경우에는요, 바로바로 이어서 책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터울이 너무 큰 경우에는요, 트렌드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뭐 스테디셀러는 사실 변함이 없긴 하지만, 너무 먼지가 많이 쌓이다든지, 또는 첫째와 둘째의 책 보는 성향이 너무 달라서
첫째가 재미있게 봤던 책을 둘째는 전혀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책은요, 아이의 정서와 그리고 연령, 그리고 관심사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이 글밥이 한 줄이다. 그러면은 3세 이하 아이들이 보통 많이 보고요. 2줄, 3줄, 4줄. 요 상태면은 이제 5살, 6살까지 아이들이 굉장히 잘 보죠. 그리고 그 이상의 글밥은 6, 7살 친구들이 굉장히 잘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글밥에 따라서 아이들이 책을 보고 안 보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바로 주제. 나의 관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책들을 남겨놔야 될까요? 내 아이가 관심 있게 본 책들은 남겨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글밥이 적든 많든 간에요. 그리고 책을 정리할 때는요, 어떤 책을 정리해야 되고 어떤 책을 소장하고 있을 것인지 아이와 함께 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이건 다 내 책이야. 엄마 이건 나 다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심지어 보지도 않으면서 다 내 거니까 어떤 가이드는 주셔야 돼요. 우리 집에 너의 책을 소장할 수 있는 공간은 총 500권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500권의 책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새로운 책을 한 권 더 구매를 하면 집에 있는 한 권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각 집집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 500권일 수도 있고, 100권일 수도 있고, 1000권일 수도 있고, 2000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책의 권수를, 기준을 정해놓고,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 내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잘 보지 않는 책, 그리고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책을 순환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요,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잘 보지도 않는 책을 그냥 두잖아요. 그것은 언젠가 우리 아이가 볼 책이 아니라 계속 안 보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도요, 새로운 걸 좋아하고요,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네모난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를 동그란 시계로 바꿨다고 칩시다.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거의 99%는 알아봅니다. 엄마 우리 집 시계가 바뀌었어요. 알아봅니다. 책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것도 아이들이 핑크색 전집 있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이들은요,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잘 보지 않는 책들은요, 사실 꺼내는 게 좋아요. 나중에 아이가 그 책을 볼 연령이 되었을 때 다시 꺼내주면요, 뭔가 새로워요. 우리 집에 이런 책도 있었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하셔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집에서 아이와 함께 내가 현재 잘 보고 있는 책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않은 전집 세트나 단행본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잘 보는 책들은 보통은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잘 보지 않았던 책은 스티커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스티커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책을 이렇게 뒤집어서 꽂아놓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연령에 맞지 않는 책이 혹시 우리 집에 많지는 않은가를 고민해 보세요. 자, 유아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내 아이가 5살인데 5살에 보기에 적합한 책보다 7세, 8세, 9세에 읽어야 할 책들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초등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집에는 유아책이 많은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보통 어머니들이요, 학교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책을 잘 안 사줍니다. 몇 가지 단행본을 사주고 보통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히거나 문제집을 많이 주로 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책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 아이가 책을 잘 안 읽어요. 내 아이가 글밥이 많은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건 사실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집에 내 아이 연령에 맞는 수준의 책을 잘 선정해서 골라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책이 너무 많은 것은요,
부모나 아이에게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짐도 되니까. 그래서 항상 소화할 만한 정도의 책을 구비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집에서요, 책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아, 이 책은 3, 4세에 보는 책, 이 책은 5, 6세에 보는 책, 7세, 8세에 보는 책들 연령별로 구분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책의 장르별로 구별을 하셔도 좋아요. 뭐 창작, 그 다음에 뭐 전래, 지식, 그 다음에 뭐 역사, 과학, 수학 등등 장르별로 구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현재 잘 보는 책, 잘 보지 않는 책들을 반드시 구별하시고 내 아이의 연령에는 맞고 정서 수준에는 맞지만 내 아이가 잘 보지 않는 책은요,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는 전래 명작은 보질 않아요. 그러면은 전래 명작 정리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이의 정서 수준에 맞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읽혀주세요. 조금 읽혀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정말 읽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구연 동화로 좀 몇 번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요, 보통 10살까지는요, 책의 장르를 좀 골고루 접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의 책 편식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책 편식 하시지 않나요? 그쵸? 내가 좋아하는 건 자꾸 보고 싶고요. 내가 보기에 힘든 거는 자꾸 멀어지게 되는 법이에요. 책을 정리할 때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그런 책들도 너무 아쉬워하진 마세요. 저희 아이는 7세인데 달림안녕을 아직도 좋아해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정말 물어보세요. 너 정말 달림안녕을 지금도 매일매일 봐야 하냐고 꼭 물어봐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갔을 때 달림안녕 책을 보고 나 이 책 알아, 반가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기억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추억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꼭 내가 소장해야만 그 추억이 간직되고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뭐 애착이 있는 몇 가지 책은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기 때 보던 책 중에 갖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한 두세 권 정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한데, 보통의 아이들은 그때는 갖고 싶었어. 근데 조금 지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 책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왜 소장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왜 여기다 꽂았는지를 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심 있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정리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거. 자, 책은요, 짐이 되면 이제부터는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을 보유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실 때에는 이것도 굉장히 고려하셔야 돼요. 만약에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읽은 책을 둘째 아이도 당연히 잘 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성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책을 뭐 둘째를 위해서 갖고 계시되, 둘째 아이가 정말 그 책을 볼 수 있는 적정한 연령이 되면 그때 꺼내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책을 집에 있는 책꽂이에 다 꽂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를 모두 다 꽂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이거는 다 그냥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책꽂이에 책을 꽂으실 때 맨 위와 맨 아래 칸은 아이들의 거의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책을 잘 안 꺼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현재 연령에서 정서에 맞고 관심도가 많은 그런 책들은요, 항상 아이 눈높이에 맞게 책을 꽂아 두시고 여유 있게 꽂아 두셔야 책도 빼고 그 다음에 책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책이 넘친다고 하면은 책을 조금 정리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준은요, 현재 아이의 연령에 맞는 수준의 책이 한 50% 정도 있으면 좋겠고요. 아이의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책이 한 20% 정도, 아이의 수준보다 약간 쉬운 정도가 한 30% 정도, 이 정도의 비율로 책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아이들이 책을 읽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번 주말에 또 책을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끔씩 책을 정리하고 순환해야 이제 책 먼지도 조금 없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뭔가 조금 새로운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게 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